진린이 이순신과 조선수군이 있는 고금도에 온 지 8일째 되던 1598년 7월 24일 고금도의 한 연회장에서 와장창 아이고야. 하는 소리와 함께 호함이 들려옵니다. 진린이 갑자기 화를 내며 자신 앞에 놓인 술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아. 자, 이 진린이 이런 행패를 부린 이유, 이게 대체 뭐였을까요? 그날 새벽 바다에 나가 있던 조명연합수군이 일본의 함선 6척을 격파하고요, 수급 69개를 거두며 승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진린이와 장수의 보고였어요. 오늘 새벽에 적을 만났는데 조선 수군이 모조리 다 잡았습니다. 명나라 군사들은 바람이 거세 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전공을 쌓을수록 황제에게 더 후한 포상과 관직을 얻었던 명나라 장수에게 적의 수급은 곧 전공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명나라 수군이 수급을 하나도 배우지 못하니까 지휘관인 진린이 화를 내면서 펄쩍 뛰었던 거예요. 게다가 명나라군이 조선군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진린에게 이건 도저히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었던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네. 자, 여기서 문제. 예. 보시죠. 진린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이때 이순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 정답. 이번에 우리가 궁을 세운 거, 그 진린, 자네가 한 것처럼 우리가 보고할 테니까. 그 수급. 그래서 수급한 걸 전부 다 진린에게 줍니다. 진린 부대에게. 맞을 것 같아요. 정답. 아니 근데 처음부터 방향을 너무 잘 잡았어.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역시 너무 이만구나. 좋았어요. 근데 예. 그리고 수급이란 단어를 딱 떠올린 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적의 머리를 그렇죠, 그렇죠. 준 거구나. 그렇죠. 뭔가 확인 증명서도 쉽게 얘기하면. 와. 그 일본은 그때 수급 대신 그래서 귀나 코를 베가잖아요. 네네. 그 원리죠. 똑같아요. 그거를 내어준 거네. 그렇죠. 이순신은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의 승리는 모두 대인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배운 적의 머리는 마땅히 전부 대인께 드려야지요. 이순신이 진린에게 수급의 대부분을 양보하면서 진린의 환심을 산 겁니다. 교수님. 네. 근데 이순신은 왜 진린의 비위를 이렇게 맞춰준 거죠? 지금? 이 원칙주의자인 이순신 면모를 보면 전혀 이해 못하시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명연합군의 총사령관은 진린이에요. 그 지휘 체계상 진린이 위에 상관이죠. 또 명군의 많은 군사와 군선으로 대규모 작전을 펼치면 일본군에게 전면적인 반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순신에겐 진린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굉장히 이겨야지. 맞아. 이겨야죠. 외를 그렇죠. 펼쳐야지. 이순신은 이 진린의 협조 없이는 전술을 펼치기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은 이 전공을 진린에게 돌릴 뿐 아니라 그를 위한 연회도 자주 열면서 이 진린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무지 노력하는 겁니다. 이순신에게 중요한 건 자신의 전공이나 자존심 아니었어요. 그에게 더 큰 대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명나라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일본군을 조선에서 몰아내는 거였죠. 완전히 이해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자, 그럼 궁금합니다. 진리는 이런 이순신의 태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괴팍한 이 진린. 자기 좀 띄워주고 하면 진리는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단순한. 단순해서. 진리는 명장으로 유명한 이순신이 자신을 이렇게 깍두기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렇죠. 흡족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순해요. 단순해, 좋아. 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이 잘 화합해 나가는 모습들이 펼쳐지는 그때 또 한 번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조선 백성을 향한 명나라 지원군의 횡포가 심했는데요.
이 고금도에 온 명나라 수군들 역시 조선 백성들 약탈하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아. 똑같아. 그러니까 뭐 비위도 맞춰야 되는데 백성들까지 괴롭히고. 그거는 얘긴 해야죠. 타일러서. 그것도 조심해서. 심기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좀 쉽게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명나라 수군의 횡포를 본 이순신의 반응 기록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이순신이 군중에 명령을 내려 크고 작은 막집들을 한꺼번에 헐어버리게 하고 이순신 역시 자기 옷과 이부자리를 배로 옮겨 실었다. 이순신은요 명나라 수군 주둔지 주변에 있는 백성의 집들을 허물면서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세간살이와 자신의 짐을 배에 옮겨 싣게 하죠. 곳곳에서 집이 헐리는 것을 본 진린 의아해하면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네. 이때 이순신은 괴국 군사들이 오자마자 행패를 부리고 약탈하는 데만 전념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모두 피해 달아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대장의 몸으로 혼자 남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조선 백성을 향한 명나라 수군의 횡포를 참지 못한 이순신이 사령관인 진린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한 겁니다. 이거 뭐 수하들 못지않게 포악한 성격의 진린. 이순신의 이 말을 전해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진린의 행동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린이 깜짝 놀라서 곤두박질 치면서 달려와서 간절히 애걸하였다. 단순한 단순했구만요. 스타일이네요. 진리는 깜짝 놀라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이순신을 찾아와 그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애걸복걸 말렸죠. 가지 마시오. 근데 그 고금도를 떠나는 게 진린에게 큰 영향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명나라 군은 단독으로 조선 연안에서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일본군을 공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나는 명나라 군의 선박의 문제가 있어요. 조선 수군에 비해서 좀 작아요. 그래서 조선 수군처럼 대형 화포를 운용하기에 제한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선 연해는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조선 연안에 대한 정보, 일본군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진린이 승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순신에 매달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진리는 단순히 자신의 전공을 위해 이순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지나며 점차 진린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순신에게 자문을 구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가마가 감히 이순신을 앞서가는 일이 없도록까지 합니다. 와, 아니 그 정도예요? 이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군인으로서 빠진 것 같아요. 배우고 싶고 이 사람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함께 전쟁을 준비하며 이순신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진리는 이순신의 능력과 인품에 매료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린이요 이순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건넵니다. 공은 작은 나라의 인물이 아니오. 만일 중국으로 들어가 벼슬 한다면 당연히 천하의 명장이 될 텐데 왜 여기서 이렇게 곤궁하게 지나려고 하오. 이야, 와. 이건 최고의 진짜 찬사다. 최고의 찬사다. 공같이 훌륭한 사람이 이 변방 끝에서 이게 뭔 고생이요. 나와 함께 큰 무대로 나가 이름 같이 떨칩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진짜 최고다. 아니 얼마나 멋진 사람이기에 스카우트 제의까지 하나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순신은 진린의 이런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교수님, 이순신이 진린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요. 이순신의 면모를 우리 장군의 면모 하나로 보잖아요. 근데 이순신은 또 다른 면모가 있죠. 이순신은 원래 유학을 공부하던 선배였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적 소양이 깊었기 때문에 이순신은 국왕과 백성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진린도 잘 알고 있어요. 진리는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기보다는 이순신에 대한 어찌 보면 최고의 찬사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아, 너무 완벽하시다. 그 어떤 괴로운 상황에서도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건 이순신에게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진리는 같은 장수로서 이순신의 그 올곧은 기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